343페이지입니다. 5번 정비구역 등의 해제. 자, 정비계획을 입안에서 결정이 되면 신청합니다. 물론 본인이 직접 지정하기도 하지만은 이제는 자 정비구역을 지정해 달라고 할 때는 신청하지만 해제는 요청합니다. 그냥 신청이든 요청이든 그냥 통일하면 되는데 그죠? 근데 절차는 같아요. 지정한 다음에 일단은 해제해 달라가요. 의무적이 있고 의무적이 있어요. 이것이 해제가 반드시 해제해야 한다. 두 번째 의무적 할 수 있다. 여기 있습니다. 보시면 먼저 1번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제해야 한다. 의무적이죠, 그죠? 무조건 연도가 나와요. 그리고 쌍가루 2번은요, 구청장 등은 특강한 때 해제를 요청해야 한다. 의무적이죠, 그죠? 요청해야 한다. 그 위에 보니까 어떤 내용이 있느냐. 먼저 1번. 자, 먼저 연도가 중요해. 내용 안 중요해요. 일단은 연도 동그라미 1번에 3년. 그러니까 3년 구역 지정 이런 것부터 3년이 된 날까지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요청하지도 아니하거나 아시겠죠? 예. 아니면 구청장 등이 정비지정을 요청했는데 들어보세요. 정비구역을 3년 내에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구청장 등은 3년 이내에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하여튼간에 3년. 2번은 뭐냐? 재개발과 재건축입니다. 기억 2년 동그라미 2년 해주시고 거기에 추진위원회 줄 거예요. 니은에 3년 동그라미. 이거는요 이렇게 문제를 맞추는 방법만 알면 돼요. 그 다음에 디귿 2년 동그라미 2년. 그리고 옆에 추진위원회 줄 거예요. 리을 3년 동그라미 하시고요. 그러니까 요 기억, 니은 포함의 네 가지는요 조합을 설립할 때 얘기고 3번은요 재개발 사업이 조합 설립하지 않고 토지 등 소유자 할 때 얘기입니다. 토지 등 소유자 줄 거예요. 소유자 재개발 사업 이때는 몇 년? 5년. 무슨 말이냐 이 얘기예요. 이거는 자 저를 보실래요? 여기는요 의무적은 무조건 몇 년짜리 연도가 나오면 얘는 그런 게 없어요. 봐봐요. 2년 3년 5년 아시겠죠? 이럴 때 먼저 그 지문에 추진위원회라는 글자가 등장하면 무조건 2년입니다. 요거요. 추진위원회. 거기 니은에 뭐 니은 3년인데 마지막에 가로 안에 보면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라는 말은 없다 그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로 안 무시해버리고 다 무시해버립니다. 하고 그 지문 속에 추진위원회가 등장하면 뭐라고요? 무조건 2년. 없으면 무조건 3년. 하나 3번은요, 요거 조합 관계없이 토지 등 소유자 재개발 요 말 나오면은 무조건 5년. 토지 등 소유자 재개발 사업은 5년. 이렇게 맞춥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3번의 주민의견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정 절차와 해제 절차가 거의 비슷합니다. 들어보세요. 자, 지정할 때도 뭡니까? 주민의견 듣죠? 공라 얼마입니까? 30일이죠? 똑같잖아요. 쌍가로 3번 똑같죠? 30일 이상 공람합니다. 다만 요거 주민 설명에는 필요 없는 거잖아. 없는 것이죠. 넘깁니다. 4번 지방의회 가죠, 그죠? 60일 이내 똑같아요. 지정 절차, 해제 절차가 거의 똑같다. 5번 똑같잖아요. 저를 보세요. 얘도 심의 거쳐 지정하죠? 5번 심의 거쳐 해제합니다. 그 다음에
쌍가로 6번인데 저를 봅니다. 여기 있는 2년이건 3년이건 5년이건 플러스 연장. 연장도 어쨌든 연도예요. 그죠? 몇 년 범위네? 2년. 그래서 2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어요. 연장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해제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2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특히 1번 동그라미에서요. 30%죠. 100분의 30 이상 동의로 연장해달라고 요청할 때. 아시겠죠? (100분의 30) 즉 30% 이상이 연장해 주시라고 요청할 때입니다. 2번은 뭐 별거 없습니다. 그냥 존치가 필요하다 그 말이니까 나올 이유가 없죠. 6번은 뭐냐? 정비구역 등의 직권해제. 얘가 바로 의무적입니다. 의무적, 내 맘대로 직권으로 그 말이죠. 요거 의무적은 뭐라고요? 직권으로. 여기는 연도가 안 나와요. 연도가 나오면 2년, 3년, 5년, 연장 2년 무조건 하여야 한다. 해제하여야 한다. 구청장 등은 요청하여야 한다. 나머지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나오죠? 1번. 마찬가지로 얘도 심의 거쳐서 첫 번째 끝에 심의 동그라미에서요. 심의 거쳐서 구역 등을 해제할 수 있다. 줄 거예요. 해제할 수 있다. 자, 박스 안은 어떤 게 있느냐? 1번. 정비 사업하게 되면은 소유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예상돼. 해제할 수 있다. 2번은 뭐냐? 해봤자 목적 달성하기가 없다고 인정한다. 어려워요. 해제할 수 있다. 3번 동그라미에서요. 30% 이상이 동의받아와서 해제해달라고 요청할 때. 그러니까 30% 이상은요. 지정된 것을 연장할 때도 또는 해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30%인데 자 옆에 가로만 긁으세요.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구역입니다.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면 사업 지금이 진행 중이므로 안 된다는 얘기죠. 아예 그조차도 없을 때 얘기입니다. 4번 수수료 방식입니다. 당연히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죠. 정비구역 지정 이후에 10년 이상 줄 거예요. 목적 달성이 어려워요. 플러스 3분의 2 이상이 동의한 때 10년 이상 3분의 2 당연히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고요. 그중에서 환자 수용 관리 혼용해서 환자자자 스스로 방법인 경우에만 10년 이상 목적 달성 X 3분의 2 이상 동의 10년 이상 3분의 2 시작 10년 이상 3분의 2 이상 10년 3분의 2 시작 10년 3분의 2 한 번 더 시작 10년 3분의 2 자 7번입니다. 7번 해제가 되면 얘는 지금 중도 해제예요? 완료 해제예요? 완료 해제? 중도 해제죠. 그죠? 1번 해제가 되면 지정 이전 상태로 환원된 걸로 본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상관 2번 정비구역 등 줄거세요.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하필이면 재개발 사업 하려다가 해제, 재건축 사업 하려다가 해제. 지금 남아있는 고란 뭐밖에 없습니까? 주거환경이죠. 그죠? 이때는요. 밑에 보세요. 스스로 방식으로 하는 주거환경 개선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의무적이죠. 무조건. 3번 만약 해제가 되면 그동안 해왔던 거 전부 다 취소. 그렇죠? 정비 구역 등이 해제 고시가 되면 만약에 추진위원회 구성됐다 조합설립했다 전부 다 취소 없었던 걸로 본다 그 말이죠. 예. 취소가 되면 이제 고시하면 되겠죠. 절로 넘기세요. 이거는 여기 의무적을 알고 의무적을 나누어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장입니다. 정비 사업의 시행이죠. 시행. 먼저 우리가 이렇게 가면죠. 이렇게 가죠. 먼저 시행 방법 나오죠. 시행 방법. 그 다음에 시행자.
시행 방법, 시행자입니다. 자, 먼저 시행 방법은 우리가 뭐 책은 양은 많지만은 간략히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다. 자, 환지 방식. 자, 스스로. 그다음에 수용 방식. 그다음에 관리 처분 계획 방식. 이 네 가지를 두 개 이상 혼용하는 혼용 방식. 결국 5가지가 있죠. 내용은 뭐 얘는 안 배우죠. 그죠? 이 배운 내용에 같이 하는 거니까요. 환자, 수용, 관리, 혼용. 시작. 환자, 수용, 관리, 혼용. 그러니까 환은 거기 3번이고요. 자는 1번이고 수용은 3번이고 4번이 관리처분 계획이죠. 환자, 수용, 혼용, 환자, 수용, 관리, 혼용. 시작. 환자, 수용, 관리, 혼용. 한 번 더 시작. 환자, 수용, 관리, 혼용. 그래서 이 네 가지를 그 위에 맨 위에 줄에 이제 혼용 나오죠. 자, 두 번째 재개발은요. 재개발 사업은 다 밀어가지고 그죠? 아파트를 건설해서 주는 관리처분 계획하고 땅으로 주는 환지 방식이죠. 두 가지 있고요. 세 번째 자, 재건축 사업은 똑같이 아파트다. 아파트 철거 이후 재건축해서 아파트 주는 거니까 오로지 뭡니까? 관리처분 계획이죠. 환지 방식은 안 되죠. 그죠? 환지 땅 주는 거니까요. 환지가 들어가면 안 된다. 아시겠죠?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내용이 있는데 중요한 거 뭐냐면요. 이 재건축 사업에서 뭐가 등장하나? 오피스텔. 재개발이 아닙니다. 오피스텔. 여기 나오죠. 자, 요거는 책이 잘 나와 있지만 준주거 지역하고 상업 지역에서 재건축할 때, 준주거 지역에서 상업 지역에서 재건축할 때 전체 연면적 30% 범위까지 10개 동이면 3개 동까지는 뭘로 한다고요? 오피스텔을 건설할 수 있다. 왜? 오로지 상업 쪽에는요, 그게 더 잘 보장된다는 얘기죠. 오히려 더. 그래서 요거 하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시행자. 자, 시행자는요, 먼저 1번. 자, 보시면 2번에 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쌍가로 1번, 쌍가로 2번, 3번, 4번까지 나와 있죠. 그죠? 자, 먼저 얘는요, 환자 수용 관리에서 항상 보니까 요 항상 따로 별개로 해요. 이렇게 별개로 하죠. 그죠? 환자. 그러니까 정비 기반 시설, 공동이용시설을 누가 공공시행자가 다 해줍니다. 다 해주고 네 땅에다가 네 건물을 짓든 고치든 그건 네가 알아라 그 말이죠. 하라. 먼저 우리는 이거 알아야 돼요. 외우려면 안 됩니다. 무조건 얘는요, 시행자가 누구다? 공공시행자입니다. 공공시행자를 염두에 두면은요, 볼 거 없어요. 그냥 설명하겠지만. 공공은요, 우리가 정리법상 딱 두 명입니다. 줄이면은 시장군수 등, 토주공 등이에요. 물론 풀이하면은 뭐 특시, 특도시인 거고 토주공하고 지공이 있지만은 일단은 공공은요, 뭐가 있다고요? 그렇죠. 등 얘가 답니다. 두 번째, 민간은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신탁업자, 한국감정원, 건등신단 이렇게 구분시켜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그러면 먼저 얘도 공공이죠. 먼저 시장, 군수 등이 본인이 직접 하든가, 행정청은 본인이 직접 하든가, 하기 싫으면은 다른 토주공 등등을 지정합니다. 아니면 누굽니까? 토주공 등을 지정합니다. 단지 토주공 등 다른 사람을 지정할 때는
동의 요건 뭡니까?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한 겁니다. 그 내용이 쌍가루 1번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나머지 요거죠. 환지하고 수용하고 관리 처분 계획은요, 동의 요건이 있습니다. 동의 요건 어디 있느냐? 바로 쌍가루 3번에 있네요. 3번에, 그죠? 예. 뭐가, 얘는 얼마죠? 얘는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 플러스 세입자 과반수의 동의를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요거요. 자, 그리고요, 그 위에 다시 쌍가루 2번. 자, 스스로 빼고 수용 환지 관리죠. 이거요. 여기 수용 관리죠. 이때는요, 자, 이거 말로 할게요. 그냥 공공의 색채가 들어가면 무조건 맞는 겁니다. 시장공소득이 직접 하든지 아니면 지정합니다. 1번 누구를 지정합니까? 토주공 등 지정합니다. 동그라미 니은에 자, 국가 등등이 초과 출자한 50% 초과 출자한 최소 51%니까 나머지 민간 100% 다 들어와서 49%야. 그죠? 그러니까 공공이죠. 그죠? 공공. 예. 그 다음에 2번은 뭐냐? 거기 1번에 있는 기역, 니은 공공하고 2번에 기역, 니은 있는 건등 민간하고 공동. 아시겠죠? 그러니까 공공이 빠지고 민간만 들어가면 틀리지만 공공 플러스 민간 들어가도 공공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시장군수가 직접 공공시행자를 지정, 공공 플러스 민간을 공동 지정, 이렇게 공공의 색채가 들어가면 무조건 다 맞는 거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 외우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공공 요거만 알아두면 돼요. 안 쓰는 이유가 외울까봐. 무조건 공공입니다. 공공. 시장공수 등, 토주공 등 끝. 단 민간 건등하고 공동 지정할 때 얘기죠. 예. 자, 그 다음에 3번 됐고, 그 다음에 특히 여러분요,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 세입자 과반수인데 특히 이 동네는요, 세입자가 보기보다 많아서 그래요. 많잖아요. 그죠? 예, 특히. 그러다 보니까 사실 세입자 동의 받기가 싫죠. 어떻게 합니까? 세입자가 뻔하잖아요. 나 이사 갈 데 없어. 개기요? 갈 데 없어. 또는 이사 비용 내놔. 얼마? 150? 200? 이러고 있었어요. 그래서 세입자 동의 자체를, 세입자 동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딱 세 가지 크게. 그게 뭐냐? 요거예요. 거기 쌍가루 3번에 있죠. 3번에 네 번째 줄이잖아요. 세입자의 세대수가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 1 이하 플러스 대통령령 일 때는 끝에 세입자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그 2분의 1 이하를 포함해서 그 박스 안에 세 가지입니다. 1번 그 얘기예요. 세입자가 소유자보다 2분의 1 이하일 때. 저를 봐요. 가령 150명이 있는데 딱 소유자가 100명이고 세입자가 50명이야. 딱 반이죠. 그죠? 거치지 않습니다. 51명이면 해야 돼. 그러니까 미리 작업한다는 얘기예요. 소유자들이 미리 하기 전에 내보냅니다. 다 해가지고 다 작업한다니까요. 그걸. 두 번째는 뭐냐? 이사 갈 데 없다 해놓고 안 나가거든요. 그때 두 번째 줄에 임대주택 충분하거든? 줄거서요. 주변에 세입자가 입주 가능한 줄거요. 임대주택이 충분. 요겁니다. 임대주택 충분하면은 세입자 동의 필요 없이 그냥 나가 할 수 있는 겁니다. 보증금 주고 나가 하면 되겠죠? 3번은 뭐냐? 스스로 환지 관리 처분 계획입니다. 환자 수정, 환자 관리 방식일 때 환자 관리 따라합시다. 환자 관리 아시겠죠? 환자 관리 이거는 외우지 마세요. 저를 보세요. 왜 세입자 동의가 필요 없냐? 환지 방식을 일단 나갔다 들어오잖아요. 나갔다 들어오면 그 자리에 똑같이 줄게. 응, 알았어. 받는 거잖아. 소설 방식 걱정하지 마. 고쳐서
네 또 그대로 내가 임대할게. 그렇죠? 관리처분 게 아파트 재건축하면은 똑같이 너가 임대할게. 한데 수용 방식 없잖아요. 돈 받고 나가면 끝이잖아. 못 들어오잖아. 그때는 세입자 돈 거쳐야죠. 그렇죠? 그 뜻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4번 줄 거예요. 천재지변. 천재지변 등. 지진 나가지고 마을 자체가 초토화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안 보여. 물어보니까 땅 속에 다 있대. 그러니까 동의받고 싶어도 받아 못 받아? 못 받죠. 이때는요. 거기 두 번째 끝에 토지 등 소유자 및 세입자 동의 없이 요거예요. 그냥 싸그리 깡그리 몽땅 전부 다 그냥 동의 필요 없다. 천재지변 등은 소유자도 세입자도 다 동의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사람이 없어서 다 죽었잖아요. 넘깁니다. 자, 그 다음에 재개발. 자, 재개발은요, 한마디로 유일하게 있는 두 가지죠, 두 가지. 첫 번째, 조합이 하는 경우. 두 번째, 토지 등 소유자가 하는 경우가 있었죠. 그렇죠? 자, 이때는 뭡니까? 몇 명이야? 그렇죠? 이때는 20명 미만인 경우에만. 하여튼간에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 설립하지 아니하고 직접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뭐라고요? 재개발밖에 없다는 겁니다. 조합이 단독으로 뭐라고요? 조합 단독으로 하든지 또는 공동하든지 아니면 조합이 뭐요? 조합이 플러스가 공동이 아시겠죠? 플러스 공동. 조합원의 이것도 과반수의 동의 받아가지고 누구랑 시장군수 등 토지공 등 누굽니까? 한마디로 공공시행자랑 공동하든지 아니면 누구요? 건등신한인 민간과 하든지. 물론 책에서는 다 써져 있죠. 그래 못 외워요. 이렇게 우리가 전제하고 공공하고 민간만 딱 쓰면 될 거 아니에요. 공부하기 편하게. 그렇죠? 공공하고 공동. 민간하고도 공동할 수 있다. 단독 공동. 그리고 20명 안 될 때는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이것도 단독으로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토지 등 소유자가 플러스 얘도 소유자 과반수 동의 받아가지고 똑같지요? 얘도 공공하고 공동, 민간하고 공동할 수 있다. 간략하게. 이것이 이제 거기 나온 내용이죠. 재건축은요, 여기 재건축은 오로지 뭡니까? 조합이 단독하든지 아니면은 똑같습니다. 조합이 공동으로 마찬가지로 조합원 과반수 동의 받아가지고 누구랑? 공공이랑 공동 또 민간이랑 공동인데 여기 재건축에는요 민간이지 민간 중에서도요 여기 신탁업자하고 한국감정원은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건등하고만 해요. 아시겠죠? 근데 이거를 또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틀리게 나온 데는 없어요. 그렇게 야비하게 되지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참고는 하자. 왜? 이것들이 가끔 야비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재건축할 때는 은행 대출할 때 신한은행과는 거래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신한은행하고는 거래하지 않는다. 뭐 할 때? 재건축할 때. 그 내용이 그 2번 있고 박스 아니야 뭐 넘어가고요. 자 4번에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공공시행자 저를 봅니다. 그러니까 요겁니다. 요거요. 여기서 재개발하고 여기 재건축은 일단 조합이 하든지 아니면 재개발 같은 경우에 20명 안 될 때 토지 등 소유자 하는 것이 원칙. 단독인 공동간에. 근데 이 두 사업도 이렇게 주거 환경 개선 사업처럼 공공시행자가 직접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 뭐요? 첫 번째
공공 시행자가 하는 경우 있습니다. 있어요. 이때 공공 누굽니까? 토주공, 시장군수 등을 직접 하든지 아니면 토주공 등을 지정하든지 간에 그 내용이 거기 밑에 바로 8가지가 나와요. 8가지가. 아직 몇 가지요? 아직 8가지입니다. 8가지인 경우입니다. 자, 1번은 뭐냐? 한마디로 천재지변 등. 한마디로 천재지변 났을 때는 뭐 조합원이 뭐 있어야 뭐 시키지. 그죠? 다 어디 있습니까? 땅 속에. 그 다음에 2번은 뭐냐? 정비사업 시행 예정일부터 몇 년 내에? 2년 동안으로 말해서 2년 내에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입니다. 물론 또 인가를 신청한 내용이 위법해요. 부당해요. 뭐 이런 거 당연한 것이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는 것이 위법해, 부당해, 하지마, 내가 할래. 그런 뜻이니까 의미 없고 2년 내에 인가를 신청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할 마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은 하지마, 내가 할게. 중요한 건 끝에요. 재건축 사업 제외입니다. 이 쌍가로 2번은요. 그러니까 1번부터 8번까지는 재개발과 재건축 다 포함되는데 쌍가로 2번은요. 재개발만 해당돼요. 끝에 재건축 사업은 제외입니다. 여러분들 이래 보시면 돼. 재건축은요 쉽지가 않아요. 물론 재개발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재건축은요. 야, 저 아파트 재건축한다 말 나왔죠, 그죠? 말 나온 순간 한 20년 지나 해요. 동네에 재건축한다는 말 나온 지 10년 지난 아파트 새고 샀을 겁니다. 근데 뭐 2년 이내에 무슨 인가 신청해요? 택도 안 되거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재건축 사업은 택도 안 된다. 재개발만. 그 다음에 3번은 뭐냐? 3번은 별로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한데 읽어나 볼게요. 시장 군수 등의 추진위원회가 시장 군수 등의 구성 승인 받고 3년 이내에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만약에 조합 설립 인가 받았다면 똑같이 3년 이내에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저를 봐요. 이래 보시면 돼. 이거는요. 국토법은 실시 계획 작성해서 인가 받습니다. 개발법도 실시 계획 작성해서 인가 받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정비법은 실시 계획을 안 거르고 사업 시행 계획입니다. 같은 겁니다. 우리가요, 개발법상 실시 계획 작성해서 인가 신청이 몇 년이죠? 3년.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잖아요. 얘도. 끝에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신청 몇 년? 몇 년? 3년. 얘가 곧 개발법상 실시 계획과 같은 말이니까.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 얘기,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근데 한 번도 나온 적은 없어요. 4번에 병행시행. 병행. 어차피 지자체가 하는데 바로 옆이네? 그럼 하는 김에 같이 하자. 그럼 시간도 절약되고 돈도 절약될 거 아니냐. 순환 방식은요. 이거는 뒤에 나오지만 지금 설명 한번 합니다. 시험에 이렇게 거론되지는 않아요. 안 나왔지만 혹시나 나왔다면 뭐 틀리게 안 나올 겁니다. 순환 방식은 현실적으로 실무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가령 그냥 제가 아파트를 할게요. 아파트. 그럴 필요 없다. 뭐 재건축도 재개발도 마찬가지인데 자, 아파트가 10개 동입니다. 전부 다 나가야 다 철거할 거 아니에요. 주변 지역 보니까 여기는 1000세대가 나가서 살만한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어떻게 그걸 만들어주냐고 그걸요. 근데 주거 환경하고 재개발 같은 경우는 만들어줍니다. 만들어줘요. 근데 재건축 안 만들어주거든요. 그럴 때는 시행사가 만약에 주변에 아파트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한 동만 딱 빌리든지 한 동만 어떻게 해가지고 해놓은 다음에 야 101동 나가라. 예? 그 101동 나가서 거기 일단 살고 있어봐. 그건 그 사이에 101동만 철거하고 101동만 건설합니다. 다 됐죠? 들어와. 비어있죠? 102동 나가. 102동 철거하고 건물 있습니다. 들어오겠죠? 103동 나가. 이렇게 하는 것이 현황 방식이에요.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하죠. 얘기 안 하는데 용어정의 이론은 뜻은 알아라.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리고 이 방식은요. 공공시행자가 아니면 할 수 없어요.
그 뜻이 아시겠죠? 민간 시행자는 이렇게 못해요. 공공시행자. 그 다음에 6번에 사업시행계획, 즉 실시계획에 가까운 근접한 같은 뜻인 개발법상 사업시행계획 인가가 취소됐으니까 못할 거 아니에요. 조합이 못하니까 공공시행자가 한다는 겁니다. 쌍가루 7번 동그라미, 쌍가루 8번 동그라미. 진짜 중요한 건 이건데 빨갛게 파랗게 안 돼 있네. 자, 7번에 국공유지 면적 줄 거예요. 국공유지 면적이든 아니면 국공유지와 토주공 등이 소유한 토지를 합하든 하여튼 간에 국공유지라는 말 나오면은요. 국공유지 면적은 면적 2분의 1 소유자 가반수 그러니까 2분의 1 가반수 동의받아 2분의 1 가반수 동의받아 가지고 공공시행자로부터 시행자로 하는 거 동의한 때 아시겠죠? 국공유지 2분의 1 가반수 뭐라고요? 2분의 1 가반수고요. 그런데 8번은 뭐냐? 면적 2분의 1 소유자 3분의 2 이상 공공시행자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것을 요청할 때 저를 봐요. 이 뜻입니다. 앞에 2분의 1 같아요. 국공유지라는 말 하면 2분의 1 과반수고 그런 말이 없으면 2분의 1 3분의 2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비법이 제일 어려운 과목입니다. 개발법 근데 정비법 공부하면 개발법이 좀 쉽게 느껴져요. 양도 적고 그 다음에 2번은 그냥 고시해야 된다. 세 번째 줄에 이렇게 조합 등이 안 하고 공공시행자 한답니다 라고 바뀌었다면은 그죠? 공보에 고시해라 그 말이고요. 그 다음에 3번 동그라미 하세요. 이거 볼 거 없잖아요. 자, 공공시행자가 하니까 만약에 자 이제는 조합이 안 하고 공공이 한다 했다면은요. 조합이 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뭐 추진위원회가 되었던 무슨 뭐 조합설이 됐던 모든 것들 전부 다 취소 그냥. 그죠? 예, 안 하니까 그 뜻이에요. 언제 지정고시일 즉 공공시행자로 지정고시한 날에 언제부터? 다음날에 추진위원 만약 구성된 상태라면은 취소. 조합 설립 인가가 했다 하더라도 이제는 공공이니까 전부 다 너희들이 안 하니까 전부 다 취소된 걸로 간주해버린다. 이것도 고시합니다. 그리고 자 또 있습니다. 두 번째 지정개발자. 두 번째 지정개발자가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요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말 그대로 지정이니까 시장군수 등은 안 합니다. 시장군수 등이 지정한 사람들이에요. 딱 세 명만 지정합니다. 여기서 토지등 소유자 아쉬운 사람들. 너희들 진짜 해볼래? 한번 해봐라. 그러면 토지등 소유자는 지정하고요. 아쉬우니까. 두 번째는 민간합동법인. 세 번째는 신탁업자. 아시겠죠? 이렇게 지정합니다. 한마디로 지정개발자인데 자 1번, 2번, 3번 세 가지죠. 그죠? 쌍가루 1번과 2번은요. 공공시행자의 1번, 2번과 똑같은 겁니다. 그죠? 예,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공시행자 요건 중에서 1번과 2번만 지정개발자도 지정받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번은 뭐냐? 3번은 뭐냐? 맨 끝에 줄 거예요. 신탁업자.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에 동의하면은 그 신탁업자를 지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탁업자는 지정개발자죠. 그죠? 예. 마찬가지로 2번 똑같습니다. 얘도요. 지정개발자 지정되면은 똑같이 세 번째 고시하고요. 밑에 4번 똑같이 그죠? 다 뭐 조합 설립이든 관련 있는 건 전부 다 취소된 걸로 보고 고시한다는 내용은 이하 동문 똑같습니다. 넘깁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 사업 대행자입니다. 얘는요, 조합이 토지 등 소유자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도중에 중간에 바꾸는 겁니다. 중간에. 누굴로 바꾸냐? 얘들로.
공공시행자로 바꾸든지 또는 지정개발자로 바꾸는 겁니다. 중간에 하다가 바꾼다 못하니까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업 대행자는 바로 공공시행자 아니면 그거 나오죠, 그죠? 1번 사업 대행자 지정 사유. 시장 군수 등은 끝에 조합 또는 토지 등 소유자를 대신하여 본인이 직접 하든지 토주공 등 지정하든지 아니면 지정개발자죠. 공공시행자 아니면 지정개발자 하여금 대신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어떤 경우냐? 쌍은 1번 두 번째 줄에 정비사업을 계속 추진하기가 어렵다고 인정할 때 그 내용 앞에 읽어주시고요. 2번은 뭐냐? 토지 등 소유자가 아니면 조합원들이 과반수 동의로 얼마라고요? 과반수 동의로 우리 못해요. 당신들이 해주시오 라고 요청할 때. 그리고 요거는 시험 잘 안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거기 밑에 맨 밑에 박스 보시면은 그 안에 1번 동그라미 1번. 사업 대행자는 정비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줄 겁니다. 고시를 한 날 다음 날부터 사업 대행 완료를 고시하는 날까지 자기의 이름 및 이 자기가 누구죠? 대행자의 이름으로 사업하고 돈 계산은 누가 하는 겁니까? 원래 시행자, 조합 등이죠. 사업 시행자의 계산으로 사업 시행자의 업무를 집행하고 재산을 관리한다까지. 다음 2번 동그라미에서 2번도 시장 군수 등이 아닌 시행자, 아닌 대행자, 그러니까 토주공 등 재정개발자죠. 이들이 맨 끝에 사업 시행자에게, 조합에게, 토지 등 소유자에게 재산상 부담을 주는 행위를 할 때는 시장 군수 등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됐죠, 일단은. 그리고 5번 시장 군수 등은 토지 등 소유자 및 사업 시행자에게 넣어도 그죠? 등은 맨 끝에 보세요. 사업 대행 완료일을 밑에 일단은 공보 등에 고시하고 소유자 등등에게 각각 통지하고 난 다음에 6번 사업 대행 완료의 고시를 하게 되면은 사업 시행자에게 이제 업무를 인계하고 당연히 시행자는 그를 인수를 해야 되겠지, 그죠? 네, 해야 된다. 7번 이때 인계 인수가 완료되면 모든 것들 전부 다 사업 시행자에게 승계된다. 포괄 승계입니다. 다 승계가 되고요. 이때 8번에 사업 대행자가 그 기간 중에 만약에 사업 시행자의 돈 쓰지만은 사업 대행자가 본인이 돈을 쓰는 경우 있잖아요, 그죠? 그때도 비용 상환 청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업 대행자는 사업 대행 완료 후에 사업 시행자에게 보수할 때, 보수 또는 비용 상환을 청구할 때, 원래 계산 네가 하지만은 하다 보면 내가 쓴 돈이 영수증이 있어, 돈 내놔 할 때 이자까지도 청구할 수 있다, 그 얘기죠. 이자까지도. 내가 이 돈을 은행에 넣었다면 의자 나올 건데, 그죠? 나간 비용 1억, 이자 뭐 얼마 딱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 준다 그러면은 바로 왼쪽에 352페이지에 바로 2번 순서 이러는 거예요. 2번 마지막에 나오죠, 그죠? 예. 보수 또는 비용 상환에 관한 권리로서 뭐 한다고요? 그렇죠. 압류한다, 압류. 자, 7번입니다. 7번 계약 방법 및 시공자 선정인데요. 자, 1번에 계약 방법인데 쌍가루 1번하고 쌍가루 2번만 묶으세요. 추진위원장 등등등이죠. 등등등은 두 번째 줄에 계약할 때 무슨 계약? 공사 계약이든 용역이든 물품 구매든 등등 계약할 때 일반 경쟁입니다. 즉 일반 경쟁 입찰이에요. 누구든지 다 그죠? 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번 계약 규모, 재난 발생 등으로 인할 때는 줄거서요. 입찰 참가자를 뭐 한다고요? 지명하여 경쟁. 너만 해. 너만 입찰해. 너희들 중에서만 가장 높게 쓴 사람한테 내가 할게. 아시겠죠? 지명해서 하는 지명 경쟁 또는 수의계약. 원칙은 경쟁 입찰. 아시겠죠?
원칙은 일반 경쟁 입찰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예외적으로 지명 경쟁 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그 정도로. 자, 밑에 2번. 시공자 선정인데 조합이 시행자지만 조합이 자기가 직접 건물을 짓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특히 저를 보세요. 요거. 여기죠. 여기. 조합. 여기 조합이죠. 자, 조합이 할 때는요. 시공자 선정 언제 하냐 줄 거세요. 조합 설립 인가 후에 합니다. 하고요. 경쟁 입찰 또는 수의계약입니다. 물론 수의계약은요. 2번 이상 경쟁 입찰이 바로 유찰된 경우에 하는 거고요. 바로 건등을 반드시 선정해야 됩니다. 다만 나오죠. 조합원이 100명 이하야. 적죠, 그죠? 100명 이하일 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 100명 이하 정관 선정할 수 있답니다. 예외. 넘깁니다. 그리고 요거죠. 조합 말고 이렇게 토지 등 소유자가 할 때는요. 조합이 아니니까 조합 설립 인가 후 하면 안 되겠죠. 3번에 재개발 사업을 토지 등 소유자가 한다. 그러면은 끝에 사업 시행 계획 인가 받은 후 규약 동그라미에서요. 배웠잖아요. 정관은 조합 설립하지 아니하고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할 때는 규약, 이거잖아. 규약에 따라 건등을 선정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요, 3번에는요, 경쟁 입찰 또는 수의계약이 거론 안 됩니다. 아시겠죠? 토지 등 소유자가 재개발 사업을 하는 경우에 사업 시행 계획 인가 받은 후 경쟁 입찰 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건등을 하면 틀려요. 아예 안 나와요. 왜 안 나옵니까? 예? 왜 안 나와요? 예? 그래, 그거 나는 알아, 근데. 알아, 나도. 나도 알지. 따라합시다. 먹을 게 없어서. 아니, 뭐, 20명도 안 되는 거, 원룸 하나 땅 짓는데 미쳤다고 대구 현대에서 이거 몰립니까? 그러니까 네가 해, 내가 해. 먹을 게 없어, 이거는요. 돈도 안 돼. 아시겠죠? 예. 그리고 다가고 원룸 하나 크기만큼 달랑 짓는데 뭔 건설업자가 모여서 경쟁 입찰합니까? 쪽팔려서 안 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의미를 가지면 되겠죠? 그 다음에 4번은요, 거기 시장, 군수 등이 지우세요. 지우고 내가 바꾸면 제목, 공공시행자 또는 지정개발자가 이렇게 바꾸세요. 저를 봐요. 1번은 뭡니까? 조합이. 2번은 뭐죠? 소유등 소유자가. 3번은 뭐죠? 요거요. 공공시행자 또는 지정개발자 요거요. 4번 공공시행자 또는 지정개발자가 시행자인 경우 요거 말한 겁니다. 그 언제 하느냐? 시장 군수가 본인이 직접 자신을 지정하든 토주공 등을 지정하든 공공이죠. 지정개발자인 지정개발자를 지정하든지 간에 줄 그세요. 중간에 지정고시 후 요겁니다. 아시겠죠? 지정고시 후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방법으로 건등을 선정합니다. 자, 그 다음에 쌍가루 2번은 앞에 내용 안 중요해요. 복습을 읽어주시고요. 먼저 여러분들 세 번째 줄 읽어봐요. 경쟁 입찰 또는 수의계약. 아시겠죠? 하여튼간에 주민대표회 등등등이 경쟁 입찰 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줄거세요. 시공자를 추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추천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하든지 말든지 할 수 있다. 만약에 했다면은 밑에 추천받은 자를 반드시 선정을 해야 됩니다. 5번 동그라미 하세요. 자, 사업 시행자는 선정된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약 체결할 때 읽으세요. 기존 건축물의 철거 공사에 관한 사항도 포함시킵니다. 여러분들 왜 내가 주택이 있는데 오래됐어.
건물 철거하고 집 짓고 싶어. 그러면은 건축업자하고 계약하게 되면은 그자가 철거까지 해주잖아요. 물론 비용도 초과되겠지만, 그러니까 철거를 A가 하고 건물을 B가 하지 않습니다. 그대에게 철거 비용까지 주게 되면은 좀 싸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건물 짓는 자가 철거까지 다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금방 하죠. 바로 하죠. 그죠? 철거는 A가 하고 건물은 B가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 철거하는, 건물 짓는 사람이 철거까지 하는 걸로 이렇게 포함해서 하라 그 얘기죠. 자, 5번 동그라미 했었죠? 딴 건 보지 말고요. 자, 좀 쉬었다가 356페이지 있죠? 예, 여기 하겠습니다.